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외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금년도 성장률을 3.0%, 내년도 성장률을 3.2%로 전망하였습니다. 먼저 대외 경제 여건을 보면 미국 유로 지역 등 선진국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는 중국 및 신흥국 성장세 둔화 등으로 인해 성장 동력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추세 수준을 밑도는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또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차별화, 글로벌 교역 부진, 저유가 기조 지속 등에 따른 자원 수출 신흥국의 성장 모멘텀 약화 등의 리스크가 잠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경제는 내수 부문이 소비를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대외 수요 개선이 늦어지면서 경기 회복세는 미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 소비는 지난해 가계 부문의 실질 구매력 개선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의 사회보장성 예산 확충, 재정 조기 집행 등도 소비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소비세 인하 종료, 주택 매매 거래 둔화 등은 소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비 투자는 수출 둔화, 대내외 경기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증가폭이 다소 둔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건설 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주택 공급 과잉 우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등에 따른 주택 투자 심리 위축 등은 건설 투자 증가세에 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 수출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구조 변화, 우리 기업의 해외 생산 확대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수출 증가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상품 수입은 내수 개선에 따라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상품 수출 회복세가 크지 않아 증가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감안하면 금년도 성장에 대한 내수와 수출의 기여도는 각각 2.6%, 0.4%로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내수 부문이 수출 부문의 기여도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업자 수는 금년 및 내년 각각 34만 명 내외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기업 부문의 인력 수요가 제한적이겠으나 점진적인 경기 개선, 정부 일자리 정책, 청년 및 여성 노동 공급 확대 등으로 취업자 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금년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저유가 및 수요 측 하방 압력이 지속되면서 1.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석유류 가격의 소비자 물가 하락 효과가 소멸되면서 2.0%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의 경우 농산물 석유류 제외 지수 기준으로 금년 중 1.8%, 내년 중 1.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금년도 980억 달러, 내년에는 820억 달러로 전망하였습니다. 내년 중에는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라 금년에 비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15년 7%대 후반에서 2016년에는 7% 내외로 하락한 후 2017년에는 5%대 중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성장 경로상에 있어서 상하방 리스크를 살펴보면 미국 및 유로 지역의 성장세 확대, 가계 부문의 실질 구매력 증가 및 정부의 소비 활성화 대책 실시 등에 따른 소비 심리 개선 등 상방 리스크와 중국 및 자원 수출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심화,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구조개혁 지연에 따른 성장 잠재력 저하 가능성 등의 하방 리스크가 혼재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물가 경로상에 있어서는 비오페크 국가들의 감산,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기상 여건 악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및 국제 곡물 가격 급등 등의 상방 리스크와 산유국 간 생산 경쟁 격화 등에 따른 국제유가 추가 하락, 국내 내수 부진에 따른 수요 측면의 하방 압력 확대 등의 하방 리스크가 혼재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리스크가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거시경제 정책은 국내외 경제 여건 변화와 리스크 요인의 전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사회경제 각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주력하면서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연합인포맥스의 우진우 기자입니다. 먼저 그 GDP 갭률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난 10월 전망이랑 비교해서 숫자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 10월 때도 잠재 성장률을 3.2로 하고 계산을 하셨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성장 전망치랑 부합한다고 그러셨으니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숫자가 많이 그 상향 조정된 건지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난 10월 달에 전망할 때는 그 올해 상반기에 GDP 갭률이 마이너스 2% 거의 가까이 내려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조정됐는지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교육 신장률을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이제 괜찮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아까 전제를 하셨는데 그거는 좀 근거가 어떤 건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물가 전망치를 1.4%로 하셨고, 물론 상반기에 1.2, 하반기에 좀 더 올라가는 걸로 전망이 돼 있는데, 상반기 중에는 그 설명 책임치 밑으로 일단 내려간다라는 걸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요게 그냥 그 공급적 요인에 따라서 어떤 그런 뭐 나중에 6월이나 7월쯤에 그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로 판단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요 상황에 대해서 어떤 뭐 다른 통화정책적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먼저 GDP 갭률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10월달에 GDP 갭률을 할 때는 지금 완전히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3.0에서 3.2%의 잠재 성장률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그때까지 좀 이렇게 내려온 추세를 반영을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3.0, 3.2%로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보시면 저희가 그 세 개의 그 추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모든 그 평균을 써가지고서 이제 잠재 성장률, 잠재 GDP 갭률을 구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역 신장률의 근거는 이번에 보시면 이 월드뱅크나 IMF에서 나오는 전망치를 보더라도 얼마 전에 최근에 월드뱅크 전망치도 보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6%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IMF도 물론 이제 지금 현재 3.6%인데 뭐 약간 조정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은요. 그래서 이 교역 신장률도 그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라오는 것만큼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또 올해는 그 교역 탄성치가 지난해 굉장히 낮았습니다. 보통 이게 세계 성장률의 한 1.5배 정도가 그 교육 신장률이었는데 지난해는 굉장히 떨어졌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1.5배까지는 안 오더라도 한 1배 정도의 1.0배 정도 수준으로는 회복될 거다라는 그런 가정을 했습니다. 예, 그 마지막에 물가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를 답변드리겠는데, 물가 말씀하신 것처럼 1.4%로 전망을 낮췄고 상반기에는 1.2, 하반기에는 1.5입니다. 그래서 그 상반기 기준으로 저희가 1.5를 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만, 저희가 이제 아침에도 총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무엇보다 이제 공급 요인의 요인이 크고요. 저희가 작년에 0.7이었는데 그 석유류와 가스의 기여도가 1.3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제외하면 2.0이고, 금년의 경우에도 저희가 1.4를 전망하고 있는데 그 석유류와 가스의 기여도가 한 0.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제외하면 1.9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이제 공급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저희가 물가 목표가 결국 중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어떤 근접해 나가는 그런 수준인데, 올해가 이제 1.4%, 내년에는 2.0%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그 근원 인플레이션 기준으로도 작년에 저희가 2.2%였는데 담배값 제외할 경우 1.6이라고 보면 올해 1.8, 내년 1.9,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그 중기 물가 목표를 근접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가 목표에 하회한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그 통화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국장님 죄송한데 그 지난 10월 전망을 하실 때도 잠재 성장률을 아마 3.2 정도로 하고 GDP 갭 그래프가 나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었는데요. 이게 이렇게 숫자가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여전히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이 숫자 자체가 이렇게 상향 조정되면, 그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면은 GDP 갭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예, 그러니까 그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의 방법으로 잠재 성장률 산출을 했는데요. 그 이제 세 개가 나온 게 3.0에서 3.2%였습니다. 그 각각의 그 GDP 갭률을 구해서 그걸 평균했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 나온 잠재 성장률 하에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 그 어떤 잠재 성장률을 모두 이렇게 해가지고 성장률 이 GDP 갭률을 계산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저번에 그 10월달에 발표한 것보다는 상당폭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매일경제 나현준입니다. 그 0.2%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셨는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고요. 그리고 그 3.0%가 반올림되는 수치인지 내림인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 기준금리를 얼마로 전제로 하셔가지고 성장률을 산출했는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건설 투자 부분이 4.8이 상반기고 하반기가 2.4인데 그 하반기 그 주택 시장 침체 이거를 약간 동의를 하시면서 그렇게 수치가 나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올해 저희가 그 성장률을 지난번보다 하향 조정한 것은 그 세계 경제가 당초 봤던 것보다는 좀 둔화된다라는 쪽을 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여건이 당초 저희가 봤던 것보다는 좋지 않다라는 게 좀 크게 제일 반영된 결과이고요. 그리고 그 아까 아마 오전에도 여쭤보신 것 같은데 반올림 여부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저희가 어떤 그 숫자를 정확하게 내서 하는 어떤 통계 국가 같은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저희가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전망치이기 때문에 그게 반올림이냐 반내림이냐라는 것보다는 그 전체 흐름을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전망을 할 때 안에 기준금리가 얼마다라는 어떤 정책금리 경로를 넣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그를 감안해서 시장금리를 이렇게 어느 정도 갈 거다라는 걸 넣고 사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기준금리 예상이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건설 투자가 하반기로 내려가는 것이 주택 건설의 부진을 반영을 하시 여쭤보셨는데 주택 건설도 물론 올해보다는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조금 낮아질 거라는 전제도 있고 또 여기에는 그 SOC 정부 부분이 이제 그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부 재정 지출이 그래서 SOC 공공 쪽의 토목이 지난해보다는 좀 부진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예상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저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인데요. 저는 올해보다 작년 성장률이 2.6%로 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해 4분기를 0.8로 추산해서 2.7로 전제하신 거로 기억하는데요. 4분기가 실질적으로 얼마로 나왔고 이 많이 떨어진 걸로 보이는데 이 주된 요인이 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그 성장률을 저희가 2.6%로 추정한 것은 4분기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본 것보다 조금 이제 낮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낮은 게 3분기가 저희가 봤던 것도 오히려 좀 더 워낙 셌고요. 그러면서 이제 4분기가 그 기저 효과로 조금 내려간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대외적인 수출 여건과 수입 여건 쪽에서 저희가 봤던 것보다 조금 더 안 좋은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건설 쪽에서도 11월 달에 워낙 많은 비가 내리면서 건설 투자가 좀 부진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도 그동안의 어떤 수출 부진의 효과가 좀 누적이 되면서 4분기 끝 뒤로 갈수록 조금 부진해졌다. 그런 점들이 반영이 돼서 4분기 숫자를 저희가 당초 본 것보다 조금 낮게 갈 수 있겠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그 성장률 전망도 2.7에서 2.6으로 내려왔습니다. 질문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기자 간담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